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활용은 오늘 진행할 건데, 얘들아, 1차 방정식의 활용 1-1에서 봤었지? 그거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봐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값을 x로 놔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의 조건에 맞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워주세요. 세 번째, 그걸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허용된다면 네 번째로 검토까지 해보는 과정을 거쳐달라. 자, 그래서 바로 활용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유형 한번 살펴볼게. 자,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한다. 두 수 중 큰 수를 x라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활용 문제 풀 때 첫 번째 줄에서 한글로 서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차가 6인 두 정수가 나와 있죠. 얘들아, A와 B의 차는 몇이에요, 정확히? 그냥 A 빼기 B 하면 돼? 그래,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마이너스 1과 3의 차는 몇이니?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야? 아니죠. 이런 실수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애들이. 자, 차라는 용어는요, 분명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자, 그래서 1과 3의 차는 몇이야? 2야. 얘가 크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고. 됐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럼 A, B의 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A와 B 중 누가 더 큰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 야, A 빼기 B인지 B 빼기 A인지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만병통치약이 있죠? 바로 절대값 기호입니다. 절대값 A-B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 안 돼? 누가 크던 간에 우리는 부호 떼고 그 크기만 우리가 크기만 반환되는 녀석이 있잖아, 절대값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다. 자,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세면 되냐면 차가 6인 두 정수라 나와 있으니까 두 정수를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하나를 x라고 하면은 하나는 뭐라고 하면 되냐? 야, x 더하기 6이나 x 마이너스 6 아닐까요? 차가 6이니까 얘보다 6 클 수도 있고 6 작을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이 중에 어떤 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x랑 x 더하기 6이라고 해볼 거야. 그럼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 무조건 얘가 더 크고 미지수 두 개 미지수래.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대상이 표현된 거잖아. 자, 문제 보니까 이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하죠. 두 정수의 합 뭐야? x 더하기 6이죠. 이 녀석이 2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6이 20 미만. 자, 6을 넘겨주면요 2x가 14 미만이다. 그래서 x가 7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야 x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야? 네, 가장 큰 거 6이지. 저기 봐봐. 이 문제에서 두 수 중 큰 수를 x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아무렇게나 놓은 거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키고는 있는데 큰 수를 x라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뭘 x라고 놓아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봐봐. x가 최대한 커봤자 6이지. 그럼 이 두 개 대상의 최대값은 뭐야? 6과 12가 되겠죠. 그쵸? 두 수 중 큰 수,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한 가지 방법 더. 자, 이제 문제가 시키는 대로 두 수 중에 큰 수를 x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수가 x면은 얘보다 6 차이 나는 거 작은 건 누구야? x-6이겠지. 됐나요? 자, 똑같이 두 개의 합은 2x-6 되겠죠? 그래서 얘가 20보다 작으니까 6을 넘겨주시면 2x가 26 미만이다. 그래서 풀어주면은 x가 13 미만이다. 그래서 자, 두 수 중에 x라는 녀석은 최대값이 12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답 뭐 나온다? 12로 나온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뭐라고 놔도 문제는 똑같이 풀린다는 거죠. x를 뭐라고 놓던 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만 까먹지 않으면은 정확히 문제 풀 수 있다. 됐죠? 두 가지로 풀어봤고요. 자, 지우기. 얘들아, 이 수업 끝나고 그 대표 유형 문제 풀이에 내가 쓴 게 거의 똑같이 있어야 돼. 특히 한글. 한글 쓰는 거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얘들아, 잘 봐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하나의 자연수를 x라고 놔. 그러면 연속하는 거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고 표현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연속하는 자연수들은 1차이씩 나니까.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1, x 더하기 1 이라 하면 여기까지 한글 예쁘게 써주시고,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 어떻게 나와야 돼? 얘 다 더해야 되니까 x-1 더하기 x 더하기 1 그 녀석이 78보다 미만이다 라고 나오는 거겠죠.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얘가 계산에 더 유리하다 했잖아. 왜 유리한지 알아?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요, 이 계산에서 마이너스 1, 1이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좌변이 뭐가 돼? 3x가 되어버린다. 맞나요?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가 뭐예요? 26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x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몇이 되면 되겠어? 25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니?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아, 뭐야? x가 25일 때 이 세 자연수 뭡니까? 24, 25, 26이 돼버리는 거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끝난다. 여기까지 다 써보셔야 되고, 요 한글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막 식만 따다닥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미지수를 뭐로 세팅할 거면 부드럽게 말하는 게, 부드럽게 작성을 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 지워도 될까요? 다 하신 것 같네. 자, 그럼 옆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얘들아, 연속하는 세 홀수는 뭘까? 홀수는 2씩 차이 나는 거 맞아, 무조건? 짝수도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나 연속하는 세 짝수나 자, 똑같이 처리해 볼 거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2씩 차이 난다며.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x-2 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하면은 계산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애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어. 야, 연속하는? 자, 밑에다 필기해주세요. 자리가 없네. 4개의 홀수, 4개 짝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2씩 차이 난다며. 그죠? 가운데에 올 녀석이, 개수가 4개면 가운데에 올 녀석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 x-3, x-1,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아,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지? 4개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죠? 고등학교 가시면 수열 단원에서 이 규칙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됐어요? 지금 다져 놓으셔야 돼. 자, 다들 필기를 하셨군요. 네, 반드시 써놓으세요. 안 써놓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540번으로 가겠습니다.
준상이는 뭐야? 준상이 여기 있네.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다.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자, 그럼 첫 번째 그 한글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수학 시험 점수를 X점이라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자, 평균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에 걸친 수학 시험 점수 91, 82, 95. 여기에 자, 네 번째 수학 시험 점수인 X점까지 더해준 다음에 그걸 총 시험 횟수인 4회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렇게 평균 점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몇 점 이상이래? 90점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91, 82 더하면 몇이야? 173이죠? 거기다 95까지 더하시면 몇 점이 돼버리는 거야? 자, 268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268 더하기 x가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268 더하기 x가 360 이상입니다. 268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자, x가 몇 점 이상이다? 계산되나요? 92점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겠죠. 됐나? 자, 부등식 푸는데 성공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더라.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자, 한글 다 쓰셔야 됩니다. 잘 쓰고 있군요. 빨리빨리 쓰네 애들이. 자, 그 다음에 544번입니다.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와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한다.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쿠키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야, 쿠키 몇 개 사는지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자, 쿠키를 X개 산다고 하면 자,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면 되겠죠? 쿠키의 개수를 X개 뭐 이런 식보다 쿠키를 X개 산다고 하면 왜? 산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쵸? 자, 그럼 봐봐. 자,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 샀지? 얼마야? 1,400 곱하기 4원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한 개에 800원인 거 X개 샀으니까 얼마예요? 800 곱하기 X원 되겠죠? 이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가격이 2만 이하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얘 뭐야? 5,600. 네. 5,600 더하기 800x가 2만 이하이다. 자, 5,600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800x가 뭐야? 14,400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양변 800으로 나눠주시면 x가 몇 이하이다? 18개 이하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개? 최대 18개까지 살 수 있으니까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덥네. 자, 여기까지 준영이 다 썼니? 네. 지워볼게요. 자, 547번.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하여 12개를 사려고 한다. 사과 1개의 가격은 1,000원, 감 1개의 가격은 8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자, 그럼 봐봐. 사과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사과를 X개 산다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써주세요. 됐나요? 얘들아, 총 12개 사는 거니까 사과 X개 샀을 때 감 몇 개야?
네, 12 빼기 x에 구입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x에 구입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이지. 지금 몇 개 산다 했어? 사과 X개 산다 했지? 네, 사과의 가격입니다. 사과의 총 가격. 그 다음에 감은 얼마야? 800원이나 남아있죠. 그래서 감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요, 800 곱하기 12-x가 되는 거죠. 이 총 비용에 자 배송료 2,500원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돈은 이만큼이 되겠더라. 자, 이것이 13,000원 이하가 된다고 하니까 13,000 이하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 봅시다. 자, 1000 곱하기 x는 일단 1000x죠. 그 다음 분배 법칙 이용하면 800 곱하기 12는 9600 되겠죠. 그 다음에 800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00x 그리고 플러스 2500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13,000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000x 빼기 800x는 뭐야? 20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9600 더하기 2500 뭐야? 몇이 되는 거예요? 12,100원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 12,100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자, 200x가 몇 이하이다? 900 이하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양변을 200으로 나눠주면 어떤 결론이 나와?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9 이하. 자, 근데 얘들아, 사과 뭐 2분의 1개씩 살 수 있다고 나와 있니? 아니죠. 자, x가 2분의 9 이하인데 2분의 9는 4.5 이하죠. 내가 사과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4개죠? 네. 그렇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야, 사람이 2분의 1명일 수 있어? 없지. 그거 너무 잔인한 거잖아.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 단위를 끊어주시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돼. 자, 썼나요? 다 쓰셨군요. 자, 552번입니다.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4,000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한다.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얘들아 봐봐.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우리가 총 몇 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니까 보드카페를 X분 이용한다고 하면 자, 한국말을 이렇게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맞니?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 1시간까지는 기본요금 얼마나 붙어? 4,000원이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초과하면은 1분마다 50원씩 붙어버린대. 야, 나 X분 이용했는데 총 X분 이용했어. 이때 추가로 이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추가로 몇 분 이용했니? X분에서 기본 60분을 제외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1분마다 50원씩 붙는데 추가로 몇 분 이용했다고요? X-60분 이용했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총 요금이 6,500 이하. 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4,000 더하기, 자, 50x. 50, 60 하면 어떻게 돼? 3,000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정리하면 4,000이랑 3,000, 4,000 - 3,000 하면 1,000 더하기 5x가 6,500 이하이다. 그래서 1000 넘겨주시면 야, 5x가 5,500 이하이다가 나오겠네. 양변 5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100 이하이다. 맞나? 선생님, 어? 저거 갑자기 50x에서 5x가 됐어요. 잠깐만요. 야, 50x가 왜 5x가 됩니까? 이상하죠? 자, 50x 더하기 1000이 6,500 이하이다. 1000 넘겨주시면 5,500 되겠죠? 50x가 5,500 이하이다. 양변 50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0 몇 개 들어있니? 110개 들어있는 거 맞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몇 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1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 이렇게만 풀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거든. 아, x-60분이요? 이런 식으로 어려워할 수 있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드 카페를 자 60분을 넘어서 추가로 x분 이용한다고 하자. 자 그럼 봐봐. 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4,000원을 내야 돼. 그런데 야 추가하면 1분마다 50원씩 내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내가 추가로 얼마를 내야 돼? x분 추가로 이용했으니까 야 50x원 추가해야 되겠죠? 그 요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6,500원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50x가 몇 이하이다? 2,500 이하이다. 양변 50으로 나눠주시면요. x가 50 이하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우리가 이 추가로 이용하는 시간을 x분이라고 세팅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정답으로 여기서 나도 모르게 50이라는 정답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에서는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정답은 정답 x의 범위는 50 이하. 이게 뭐야? 추가로 이용한 거라고. 정답은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 60분에 50분 추가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역시나 110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자, 두 가지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두 번째 방법 자리가 없는. 네? 아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자리가 없으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56번입니다.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의 저축액은 8,000원이다. 자,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1,000원씩, 동생은 매달 2,000원씩 저축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야, 첫 줄에서 한글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몇 개월 후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X개월 후부터라고 하면 자, X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X개월 지났을 때 형은 얼마 있어? 기본적으로 16,000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야? 매달 1,000원씩 넣는 거니까 1000X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생은요? 기본적으로 8,000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매달 2,000원씩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2,000X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겠죠. 자, 동생의 저축액이 형 거보다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야, 등호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많다는 건 확실히 초과라는 거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정리해봅시다.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게 좋아? 2000x를 좌변으로 옮기는 것보다 1000x를 우변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1000x 우변으로 넘기면 결과적으로 몇 x가 돼? 네, 1000x. 8000을 좌변으로 옮기면 얼마가 돼? 네, 결과적으로 8000 되겠죠? 그래서 야, 양변 1000으로 나눠. x가 8초과이다. 자, 그럼 정답 뭐라 써야 돼? 8개월이 정답이야? 아니죠. x가 8초과니까 9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쓰시고요. 자, 55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방 문구점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다.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일 때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그럼 봐봐. 야, 볼펜을 몇 자루 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볼펜을 X자루 산다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옵시다. 얘들아, 집 앞에서 볼펜 살 때는 한 자루당 800원이지.
그쵸? 그런데 X자로 사니까 800X1 들겠네? 그 다음에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야. X자로 살 거니까 600X겠죠. 하지만 할인 매장에 가면은 왕복 교통비 1,000원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집 앞에서 살 때, 할인 매장에서 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물건을 사는데 유리하다는 건 뭐야? 더 싸게 산다는 거지. 아, 두 개 금액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 네, 할인 매장 가격이 더 작아야 되겠죠.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자, 200x가 1000 초과이다. 양변 200으로 나눠주시면 x가 5 초과이다 라고 되는 거겠죠. 정답은 몇 자루가 되는 거야? 6자루 이상이죠. 5자루 초과니까 6자루 이상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써주시고요. 아, 춥냐? 이거 꺼줄게 그냥. 자, 그 다음 자, 565번입니다. 자, 565번에 좀 별표 좀 해주시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인 입장료에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다.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관람객이 몇 명인지 알고 싶은 거지. 몇 명 이상부터니까. 그래서 자, 관람객 수를 X명이라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얘들아, 원래는 이 X명에 대해서 원래는 X명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돼? 한 사람당 4,000원이니까 4,000X1을 내야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30명의 단체 입장권 이거 얼마야? 30명짜리 단체 입장권 원래는 한 사람당 4,000원이어서 30 곱한 12만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몇 퍼센트 할인한다고? 30% 할인한다. 아, 얘들아, 30% 할인한다는 거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아니죠. 30%만큼 할인해 준 거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0%를 할인해 주면은 우리는 얼마를 내야 돼? 70만큼 내야 되는 거지. 그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1-100분의 30 곱해주는 거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야? 계산하고 갈까? 자, 이거 12만원이지. 여기만큼 12만원이죠. 근데 이게 뭐야? 100분의 70이지. 맞나요? 자, 그럼 0000 지워주면 1200 곱하기 70이니까 얼마예요? 84,000원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0명 단체 입장권은 84,000원이 되겠더라. 자, 그럼 30명의 단체 입장권이 사는 것이 유리해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 어디로 잡혀야 돼? 얘가 더 작아졌으면 되겠는 거지? 얘가 더 작았으면 좋겠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서 000 지워주고 4로 나눠주시면요, x가 21 초과이다. 자, 그래서 22명 이상 입장을 할 때 30명 이상의 단체권이 더 유리해져 버리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계산 되셨죠? 자, 568번으로 가겠습니다.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너네한테 껌을 팔 거야. 껌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있어. 껌 공장이 있어. 야, 껌 공장에서 내가 500원의 껌을 떼왔어. 그럼 너네한테
얼마로 팔까? 그치? 일반적인 장사를 하려면 막 2배치기, 3배치기 500원을 떼어서 너네한테 1000원에 팔아먹어야 되겠지? 얼마에 팔아? 1000원에 팔 거야. 그러니까 팔아먹을 가격을 정해놓으셔야 되겠죠. 잘 봐봐. 이 공장에서 떼어온 거, 이 가격을 우리 뭐라고 그래? 원가. 그치?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내가 깎아달라 했어. 그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 원가도 안 남아 이러잖아. 그치? 야, 원가도 안 남는다는 건 뭔 소리야? 적자. 그치. 내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얘기겠지.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팔기로 한 가격 정해놨지. 팔기로 정해놓은 가격. 그걸 뭐라고 그래? 네, 바로 정가라고 합니다. 맞아? 근데 봐봐. 실제로 1000원에 팔면 살 거야? 안 살 확률 높지? 아니, 그걸 2배를 받아먹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10% 할인 때려. 얼마야? 900원. 900원이죠?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하잖아? 네,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할인된 가격이 있지.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실판매가 아니면 할인가. 할인을 때린 가격이니까 할인가. 아니면 실제로 판 가격, 실판매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정가를 얼마로 정하면 되겠는가 라고 나와 있잖아. 자, 봅시다. 원가가 4,500원인 물건. 뭐라고? 원가는 지금 4,500원입니다. 자, 근데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았대. 야, 정가를 알아볼라? 몰라. 그치? 정가를 뭐라고 그래? X1이라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10%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할인가가 얼마인 거예요? 원래는 X1이었는데 10%만큼 할인했대. 뭘 곱해줘야 돼? 1 빼기 100분의 1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100분의 90x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이익을 계산해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보는 이익은 얼마예요? 원가에 30. 그죠? 봐봐. 아니. 실제로 판 가격이 얼마야? 100분의. 그치? 100분의 90x에 팔았는데, 자, 내가 원가 얼마라고 했어? 4,000. 그치? 내가 실제로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그게 내가 본 이익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4,500을 뺀 게 내가 본 이익이더라. 이 이익이 얼마가 되면 돼요? 원가의 3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얘들아, 원가의 30% 어떻게? 4,500 곱하기 100분의 30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예쁘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 보통 이 원가 정가 문제에 오면은 분모에 100이 나타나거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줘요? 115. 싹 100 곱하면 어떻게 돼? 90x 마이너스 4,500에 100 곱하면 00 두 개 붙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자, 여기다 100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돼 버리네. 개이득. 자, 그 다음에 90x 마이너스 45만. 이게 몇 이상이면 되는 거야? 맞지 지금? 4,500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3만 5천원 돼버리겠네요? 그쵸. 자, 계산하자. 90x가 마이너스 45만원 우변으로 넘어가면 총 얼마가 돼버려요? 58만 5천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00 지우게 되면 자, 9x가 58,500원 이상이다 라고 되는 거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뭐 나눠지겠지. 그러면 585를 9로 나눠봅시다. 9, 6에 54. 자, 이거 뭐야? 9, 5, 45. 58로 나누기 9는 65네. 그래서 x가 몇 이상이야? 6,500 이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자, 써놓으시고 정말 졸리지? 뭐 어떻게 될지는 보고만 합니다.
네, 먹어보긴 했는데. 아 그래? 빨리 씹어. 씹으세요. 자 넘어갈게. 그래서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할인가가 뭐고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지 이익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잠깐만. 자 543번 봅시다. 543번. 잠깐만 543번인가? 잠깐만. 자 이제 지금 유형 몇 번까지 했지? 유형 10번까지 했나요? 유형 11번으로 가야 되는군요. 잠깐만. 유형 11번. 자, 571번으로 봅시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 더하기 3, x 더하기 7일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얘들아, 그럼 봐봐. 삼각형의 작도 조건 기억나세요? 삼각형의 작도 조건 뭐예요? 자, 까먹은 사람들 필기하세요. 자, 1-2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삼각형이 형성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 자, 그것이 뭐보다 초과여야만 합니까? 아니지. 뭐보다 미만이어야 됩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기억해주세요. 삼각형 형성되려면 어떤 조건 지켜야 된다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아요. 자, 안 된 사람 필기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야,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x 더하기 7이 제일 크지? 그래서 x 더하기 7이 누구 미만이면 되는 겁니까? 얘네 두 개의 합인 2x 더하기. 자, 고등학교 가시면 이거 까먹는 애들 진짜 많아. 삼각형의 작도 조건 1-2 1학년에서 나왔었잖아. 그럼 고1 때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지. 근데 나중에 써먹는다니까.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의 길이 x 더하기 7이니까 x 더하기 7이 누구 미만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2x 더하기 3 미만이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x 넘어가서 2x 마이너스 x x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니까 4.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x 값이 4초가여야만 하니까 4는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577번. 자,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눠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인가? 얘들아, 형이 받는 몫을 알고 싶은 거네. 이렇게 쓰자. 형이 받는 몫을 x1이라 하면 자, 여러분 봐봐. 형의 몫의 2배. 이건 2x죠. 그 다음 동생의 몫의 3배는 어떻게 표현해? 야, 전체 5,000원에서 형이 x1 받았으면 동생은 얼마 받아? 5,000 빼기 x1 받는 거죠. 그래서 동생의 몫의 3배는 여기다 3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 자, 2x가 3 곱하기 5,000 15,000 3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총 5x가 되는 거고요. 자, 정답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3,000 이하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버리는 거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고요. 자, 유형 581번 가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였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km인지 구하시오.
얘들아 이런 거는 그림으로 좀 그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 있어. 거리가 11km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걸었어. 뭐라고? 이 구간에서는요. 시속 5km로 걸었죠.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부터는 시속 3km로 걸었대. 맞나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거속시 기억나시죠? 거속시. 자, 이렇게 무당벌레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시간이 알고 싶으면 시간을 가려. 속력분의 거리네.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하고 공식 써놓겠습니다. 자,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어요? 네. 이 거리를 xkm라고 한다면 5분의 x만큼 걸렸겠죠? 그 다음 야 11에서 x 빼면 여기 몇 킬로야? 11-x km가 되는 거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네, 3분의 11-x 이만큼 걸리는 거겠죠? 자, 총 몇 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에. 그래서 3 이하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1차 방정식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단위 통일해줘야 되는 거 알지? 시간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이 나오면 시간을 분으로 바꿔주거나 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까먹지 마세요. 자, 이거 일단 풀어봅시다. 싹 다 뭐 곱해줘야 돼? 네? 싹 다 뭐 곱해줘야 돼? 15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여기다 15 곱하면 3x, 여기다 15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5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 더하기 55-5x 자, 그럼 못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자, 584번은 풀므로써 아까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지? 그 못 푼 친구들 맞게 해줄게. 자, 봐봐.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2분이 걸리고 시속 3km로 걸을 때 여기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상점까지의 거리를 xkm라 하면 자, 이렇게 시작을 끊어주는 거죠. 잘 봐봐. 야, 내가 시속 3km로 갈 거지. 그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예요? 3분의 x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야 12분 동안 물건을 살 거래. 얘들아 시속 3km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분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네? 그치? 그럼 내가 12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잘 보세요. 야 60분이 1시간이지. 그럼 양변을 야 등식이라 생각해. 양변을 60으로 나누면 1분이 몇 시간이야? 60분의 1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럼 12분은 몇 시간이다? 60분의 11시간. 맞나요? 그래서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잖아. 돌아오는데 또 얼마나 걸려? 다시 3분의 x만큼 걸리겠죠? 자, 우리는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 부등식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그럼 잘 봐. 야, 60분의 12는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면요. 싹 다 15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 15 곱하면 5x, 여기다 15 곱하면 플러스 3, 여기다 15 곱하면 5x, 15 곱하면 15.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10x가 자 플러스 3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죠? 네, x가 10분의 12 이하다. 자 10분의 12는 소수로 나타내면 1.2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1분은 60분의 1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야. 60분 1시간이잖아. 등식이라 생각하고 양변 60으로 나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원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88번까지 봐보자.
자,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뭐라고? 자, 승준이가 여기 있고 유진이가 여기 있죠. 승준이는 시속 4km,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걸을 때 뭐라고? 아, 쏘리. 얘들아,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했네. 승준, 유진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봐봐. 야,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 몇 분 걸었는지 모르지. X분 걸었다 쳐. X분 걸었다 치면은 X분 후에 승준이가 간 거리는 얼마야? 시속 4km니까 시속 4km로 X분 걸었어. 얼마나 가 있어야 돼? 4X야? 4X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아니지. 왜? 야, 시속 4km잖아. 근데 X분이잖아.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분 이상 걸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X분이 아니라 X시간 걸었다 치세요. 맞아? 그럼 분명 X시간 걸었다 치면 X시간 후에 승준이는 4X만큼 갔었을 거고 그리고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걸으니까 6X만큼 갔겠죠. 자, 그럼 누가 앞서 있겠어? 유진이가 더 빠른 거니까 유진이가 승준이 앞에 이렇게 앞서 있는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럼 얘랑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돼? 유진이가 간 거리 6X에서 승준이가 간 거리 4X를 뺀 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이 떨어진 만큼이 3.5km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5 이상. 자, 그래서 2X가 3.5 이상이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가 양변 2로 나눠보자. 3.5는 2분의 7이니까 4분의 7이 돼버리는 거겠네. 4분의 7 맞니? 잠깐만. 미안 얘들아. 쏘리. 야, 문제 완전 잘못 썼는데? 쏘리. 자, 어디까지 맞냐면 자, X시간 걸었다고 해. 아무도 말을 안 해주네. 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지. 그치. 승준이가 일로 갈 때 유진이가 어디로 간 거야? 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럼 똑같이 승준이는 시속 4km니까 야, 얼만큼 갔어? 4X만큼 갔겠지. 유진이는 얼만큼 갔어? 6X만큼 가버린 거겠죠. 됐어? 자, 그럼 승준이와 유진이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 4X와 6X를 합한 10X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것이 3.5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3.5 이상. 그래서 10X가 몇 이상이다? 2분의 7 이상이다.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자, X가 몇 이상? 20분의 7 이상.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20분의 7시간 이상 걸어야 된다 라고 나온 건데 얘들아, 20분의 7시간은 자, 봐봐. 60분의 21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60분의 21시간은 뭐예요? 21분이라고 변환되는 거 맞나요? 60분의 1시간이 1분이었으니까 21분이라고 변환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분?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썼네요. 쏘리. 그림 다시 그려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90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소금물 공식 다 기억나세요? 거기 위에 써져 있죠? 자, 보지 말고 대답해 봅시다. 자,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네, 소금물 전체 양. 자, 농도라는 건 전체 분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자, 걷다가 100을 곱해주고 자리는 우리가 퍼센티지를 쓰죠. 이거 아셔야 되고. 자, 이 공식을 변형하면 알게 되는 게 뭐야? 두 번째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되죠. 얘들아,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소금물의 양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100분의 농도를 곱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자, 두 개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비커 모형을 일반적으로 쓰죠. 자, 다른 표를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비커 모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잘 봐봐. 10%의 설탕물 200g 있어. 야, 설탕물 얼마나 있었다고? 200 있었지. 근데 그 중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10% 들어있는 거잖아. 설탕 몇 그램 들어있니? 20g. 네, 이 공식에 의하면 설탕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농도 10%였잖아. 100분의 10만큼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몇이에요? 20g이죠? 두 번째, 자, 5%의 설탕물을 섞어버렸대. 여기다 5%의 설탕물을 더했대요. 근데 그거 몇 g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잖아. xg이 됩니다. 자, 그럼 5%의 설탕물 xg에 설탕 얼마나 들어있을까? x 곱하기 100분의 5가 들어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총 설탕물의 양은 20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설탕의 양은요? 20 더하기 이거 뭐야? 100분의 5x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네. 자, 그래서 야, 여기서 잘 보면요, 여기서 농도 어떻게 구해? 예분의 예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농도가 돼야 하는데 농도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커 모형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농도에 대한 식이 예쁘게 나와 있잖아. 그치? 설탕물 분의 설탕의 양 예쁘게 나와 있잖아, 분수 형태로.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00 더하기 x분의 20 더하기 100분의 5x.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농도가 된다고 했죠? 자, 이 녀석이 9% 이상이래. 9 이상이다. 이러면 되는 거네. 자, 그럼 얘들아, 곱하기 100을 어디다 곱해줘야 돼? 분자에 곱해주는 거니까 20에 곱하고 100분의 5x에 한번 곱해야 되겠죠? 곱해보면 어떻게 돼? 200 더하기 x분의 100 곱하면 어떻게 돼? 2000 더하기 곱하면 뭐야? 5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데려와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양변에 200 더하기 x 곱할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에는 2000 더하기 5x만 남고, 자, 우변에 200 더하기 x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겠죠. 전개해 주시면 2000 더하기 5x가 9 곱하기 200 1800 9 곱하기 x 9x 이렇게 되는 거더라. 그래서 5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자, 총 4x 1800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총 200. 자,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x가 50 이하이다. 됐나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풀어주시고요. 비커 모형으로. 자, 그 다음 소금물 문제 가겠습니다. 소금물 기본 공식 외워주셔야 돼. 자, 593번 20%의 소금물 300g이 있다. 그럼 바로 비커 그리자. 비커에서 자, 20%짜리 소금물이 얼마 있다고요? 300만큼 있대요. 그럼 여기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300의 10%는 30이지. 보다 2배 하면 20%. 뭐야? 60g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 봐봐. 소금물의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가? 야, 물 넣을 거지. 근데 물 몇 g 넣을지 몰라? xg이야. 그럼 물만 넣는 거는 여기에 뭐야? 설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저기 거미가 있네. 조심해. 물을 xg 넣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거긴 소금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 빵그램 들어있는 거야, 소금이. 맞나요? 자, 그래서 총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용량은
300 더하기 x가 되고요. 자, 그리고 총 소금의 양은 60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300 더하기 x분의 60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12% 이하가 되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그럼 봐봐. 야,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다 그냥 붙여버려. 00.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해주시면 식이. 자, 6000이 12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하이다 라고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전개해주시면 6000이 3600 더하기 12x 이하이다. 자, 3600 이항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네. 2400 12x.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양변 12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 자, x가 200 이상이다.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는 거겠네. 자, 정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는 거겠죠. 오. 저 왜 저래? 거미줄이. 안녕, 재생아. 여기 위에 거미가 있단다. 야, 좀 참아. 관계 좀 옮겨줄게. 이거까지만 하고. 내려오지 않을 거야. 잘 안 내려오잖아. 저기 갔는데. 미안. 자, 여기까지 했나요? 썼나? 야, 이거 하나만 더 풀고 강의실 옮겨줄게. 기다려. 자, 595원입니다. 야, 비커 하나만 더 그리면 끝나. 자, 6%의 소금물 100g, 200g이 있다. 아, 잠깐만. 쏘리. 595번. 맞아. 자, 물만 넣는 것도 있는데 증발 문제도 있어. 얘들아, 어떤 소금을 증발시켰어. 그럼 증발시킬 때 소금도 사라져? 아니야. 과학 시간에 뭐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증발시키면 소금은 안 날아가고 물만 날아갑니다. 잘 봐봐. 6%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200에 1% 몇이야? 2g이지. 2g이 6배가 12g 있다는 거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굳이 식으로 안 쓰고. 자, 근데 여기서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한다? xg의 물이 빠진다고 계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총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자, 200에서 x만큼 증발되었고 소금의 양은 12g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소금의 양은 12g으로 유지가 된다. 자, 이 녀석의 농도 구해보자. 200-x분의 12 곱하기 100. 자, 그게 농도가 1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10 이상이다. 자, 곱하기 100은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고, 자, 빠르게 풀어주자, 이거. 빠르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미가 있어서 빨리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1200이 넘어오면 어떻게 돼? 양변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x가 80 이상이다. 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80g 이상 증발시켜야 한다. 되는 거겠죠. 됐나요? 춘영이 지금 겁에 질렸네? 걱정하지 마. 안 내려와. 뭐 내가 소리 지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 내려오다가. 내 머리를 내려오더라고. 소리 질렀어 내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유형별로 한 문제씩 다 풀어주기로 할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 문제씩 더 푸는 거에서도 한글로 밑에 세팅하는 거 그대로 해주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